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내건 이재명 정부답게 검찰부터 최근 노동 분야까지 매일매일 광폭개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음에도 의원직 파면이 포함된 국회 개혁에까지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스핌 단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결국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정책은 모두에서도 말했듯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파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라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민주당도 여기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인해 직접적 타격을 입을 만한 사람은 역시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해 이번 보도 구체적으로 공유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담았고,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국민소환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만 시행되고 있고, 그마저도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고 복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소환제 도입 시 기존 주민소환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소환 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선거 유권자 나이에 맞게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고, 또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민소환 투표 개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는데, 안 그래도 가장 최근 주민소환 사례이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도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바 있고, 실제로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청구된 147건 중 단 2건만 투표가 가결돼 파면에 이르는 등 앞서 말한 것처럼 주민소환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 역시 개표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조만간 기존 주민소환제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그 대상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는 것이 이번 이재명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입니다. 자, 과연 국민의힘이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어떤 핑계를 대며 반대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소환이 정말 현실화되면 국회의원도 제명 외에 사실상 주권자에 의한 파면이라는 징계가 추가로 생기는 것이고, 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는 범여권이 범야권에 비해 거의 2배나 됩니다. 즉, 불리하기로 치면 민주당이 2배나 불리한 제도임에도 민주당이 솔선수범해서 추진하면 국민의힘은 그저 포퓰리즘을 울부짖는 것 외엔 반대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어쩌면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민주당 및 범여권 단독 개헌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영남 토호급 의원들이야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국힘 내에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이 한둘이 아닌 상황이고, 더욱이 윤상현, 나경원, 조정훈 같은 수도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소환제의 첫 번째 타겟이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물론 여기엔 이준석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국회의원 제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의원직 상실을 기대하자니 법원의 재판기간이 너무나도 길고,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국회의원 파면 수단은 바로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의석이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석이 줄어드는, 즉 국회 제적의원이 줄어듦으로써 범여권의 의석이 3분의 2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맹점은 이 국민소환제가 꼭 국민의힘에만 작동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이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2021년처럼 전국의 주도권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언론과 합세하여 온갖 정치 공작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할 것이고, 진보와 보수세가 경합을 이루는 지역에서는 자칫 잘못하다 민주당 의원을 향한 국민소환이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대만의 사례만 보더라도 정적 제거의 수단만 늘어나게 되는 어이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이 국민소환제가 민주당을 포함한 극소수의 국힘 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조치가 될 거라고도 봅니다.
게다가 지금이야 윤석열 정권의 경악스러운 행태 및 계엄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도 승리했고 이재명 정권이 워낙 잘하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자성할 어떠한 시스템이 없다면 과거 이낙연의 민주당처럼 살찐 공룡이 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당 정책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게 아니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소환제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또 다른 정적 제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